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에 있는 관촉사입니다. 아주 화창한 날씨에 관촉사의 가람들도 정비가 잘 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면서 전면적으로 보존 처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현재 관촉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리고 석등, 그리고 석탑에 대해서 보존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비계를 설치해서 현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자문위원으로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석조 문화재에 대한 보존 처리가 잘 이루어져서 현재 상태 그대로 후손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인데요. 네, 하부 모습입니다. 비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넓은 안반 위에 이와 같이 발가락을 별도로, 그러니까 발을 별도로 바위 위에 조각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별도로 제작된 불상의 하부를, 그러니까 하반신을 제작을 해서 그 위에 올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반신 모습인데요. 원통형 석주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사각형의 형태에 가깝고요. 옷주름들이 아주 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처럼 알 수 없는 큰 구멍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불상을 세울 때 저런 것들이 활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촉사 사적비가 남아 있는데 그 사적비에 의하면 이 불상을 조성할 때 워낙 하중이 높기 때문에 모래를 쌓아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이 불상은 크게 4개의 구조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그리고 상반신, 그리고 불두, 그리고 불두 이외에 보관을 받치기 위한 받침석과 보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구조재가 상하로 쌓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접합부가 보이고 있죠. 바로 이 부분까지 하나의 돌로 조각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위에 새로운 돌로 조각을 해서 맞춰 가지고 올린, 이거 상당히 큰 돌을 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이 불상은 고려시대 때 조성이 되었는데, 특히 광종대인 968년이나 970년부터 조각을 하기 시작해서 목종 때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 준공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 광종과 목종 때에 걸쳐서 조성이 된 걸로 보입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크레인도 없었는데 사람의 힘으로 이런 육중한 불상을 조각해서 올렸다는 게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기술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굵게 살찐 모습으로 표현된 손의 모습이죠. 옆에 이제 구멍들이 있어서 훼손된 흔적들이 있고, 또 양쪽 어깨로 현재 크랙 현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땜질한 그런 흔적들도 남아있죠. 뒷부분에는 이렇게 정자국도 남아있습니다. 상당히 큰 정을 활용해서 조각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자국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자국을 남기지 않고 표면을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당시 많은 노동력이 동원돼서 이 불상을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손도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볼륨감 있게 조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고, 손톱도 세밀하게 표현을 했죠. 손을 곡선형으로 이렇게 굽어서 엄지와 검지를 쥐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불상에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바로 어깨 부분입니다. 오른손에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그 부분에 지금 지물을 들고 있어요. 청동으로 제작된 연봉입니다. 상당히 큰데요.
마치 쥐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엄지손가락 끝에 구멍을 파서 그 안에 삽입 고정을 해놨죠. 어깨 부분인데 파손이 돼서 땜질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일제강점기 이후에 여러 번 땜질을 했던 걸로 이렇게 보수를 했던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귀도 아주 두툼하게 표현을 했고요. 어깨까지 거의 닿을 정도로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상당히 귓볼을 두툼하게 처리를 했죠. 그리고 안쪽에 공간도 두었습니다. 목에 삼두를 표현했는데요. 아주 굵직하게 표현했고 목도 굵게 살찐 그런 부처님의 모습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얼굴 모습인데요.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눈을 다른 부처님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게 뜨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코, 입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고 있다는 것은 멀리서 예불자가 부처님의 얼굴을 보고 예불을 올리도록 그렇게 고려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래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연봉이죠. 여러 번 중첩된 모양으로 연꽃이 활짝 핀 만개한 상태의 연꽃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귀 아래쪽 부분인데요. 뭔가 이렇게 휘장처럼 장식물을 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이렇게 정자욱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귀의 모습인데요. 장식물이 걸쳐져 있죠. 마치 휘장을 걸친 것처럼. 그리고 그 이외에 머리칼이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머리칼이 장식물처럼 이렇게 걸친 건지 아니면 뭐 휘장처럼 걸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귀를 장식물이 이렇게 덮고 있는 형상으로 조각이 되었습니다. 입도 빨간색으로 뭔가 칠해졌던 걸로 주칠이 되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코 상당히 큰 코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양쪽의 눈도 아주 크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엄한 모습도 있지만 상당히 인간적이고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살며시 지그시 감고 앞쪽을 정면을 응시하면 상당히 근엄한 얼굴인데요. 지금은 인간적인 얼굴이죠. 그리고 이마에 백호가 표현되어 있죠. 백호 주변으로 별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보다 큰 백호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정으로 된 백호를 새로 넣었죠. 원래는 청동이나 금동으로 된 백호를 넣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윗부분인데요. 현재 보시면 정자국도 남아있고 또 파손된 흔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훼칠한 흔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구멍에 철새가 박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이외에 별도로 길게 올려서 그 위에 보관과 보개를 올렸는데 이곳에 장식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동이나 금동으로 된 뭔가 장식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뭔가 보이지 않게 했기 때문에 지금 깔끔하게 치석하지 않고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치석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팔각형의 받침처럼 치석을 해서 그 위에 보관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보관이 아주 큰데요. 하부에 연화문이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마다 아주 큰 풍탁이 달려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이 풍탁은 조사 결과 금칠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동 풍탁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저 풍탁의 명문이 일부 새겨져 있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향후에 정확하게 판독을 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관 위에 다시 사각형으로 독특한 형태의 받침대를 마련해서 그 위에 보개를 올렸죠. 하부에 있는 보관의 모서리에 달린 풍탁인데요. 기꽃형으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풍탁을 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개도 모서리마다 풍탁을 달았고 그 위에 기꽃을 장식을 했죠. 그리고 꼭대기 부분에 지금 보시면 마치 지구본처럼 원형으로 큰 보주를 올렸습니다.
밑부분에 원통형으로 된 지주 형식으로 만들어진 받침대를 달았네요. 바로 모서리마다 보관은 모서리마다 달린 풍탁과 보개입니다. 특히 이 보관은 어느 시기에 파손이 이루어져서 이걸 보수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육중한 무게를 견딘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아무리 돌이 돌로 조각했지만 상당한 무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보기에도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크고요. 상당히 두툼합니다. 지금 보관의 윗부분이고요. 보개의 모서리 부분입니다. 이쪽은 귀꽃이 떨어져 나갔고요. 보개 윗부분은 마치 옥계석의 낙수면처럼 경사지게 치석 경사지게 이렇게 다듬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모서리는 살짝 두툼하게 해서 마치 반전의 기법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이 풍탁도 현재는 마치 청동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금동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쪽 모서리가 지금 파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파손되면서 이제 이 석굴 입장에 대한 전면적인 보존 처리 계획을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현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상당히 보존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대의 기술로 완벽하게 보존 처리는 할 수 없겠지만 이 불상을 처음 만든 고려시대 사람들의 불신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보존 처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